아이고. 남은 문제 일단 다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만약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마무리할 거 없다 하시면 오케이? 뒷부분을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오케이? 뒷부분과 또 잘 안 풀리죠. 자,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오늘 풀었던 것 다시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베타 문제 기출 교재를 가지고 시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안 되면 나는 1대1 상담을 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풀었던 문제들 제발 오늘 가서 딱 리뷰 한 번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71번에 대한 문제죠. 자, 71번 문제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계속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을 한대요. 71번 보시면 px-q 그냥 이렇게 쓸게요. p-q는 무슨 값이 돼야 되는 거고 4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p 세제곱 마이너스 q 세제곱은 p 세제곱 마이너스 q 세제곱은 뭐래요? 12x-1에 10도 엄청 기네요. x-1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64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주어졌을 때 px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자, 밑줄 칩시다. p2값과 p3값을 구해주세요. 자, p2값과 p3값, q3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면 p2와 q1을 구하라는 이런 형태가 되면 p랑 q를 따로 구하라는 느낌은 아니고 p랑 q를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곱한 값을 구하고 거기다 뭐 대입해라? 2를 대입해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에 대한 느낌은 p에다가는 2를 대입하고 q에다가는 뭐를 대입했어요? 플러스 3qx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니? 그럼 여기는 지금 x 대신 2를 대입한 거고 여기는 3을 대입한 거니까 px랑 qx를 따로따로 직접 구해라 이런 형태의 느낌이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나는 px와 qx를 조금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p-q가 등장이 됐어요. 그 다음 p세제곱 마이너스 q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보니까 무슨 공식 떠올라? 곱셈 공식 떠오르죠? 변형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거 변형 공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자, 우리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니? 지현이? 뭐야?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괜찮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 식을 이렇게 좀 바꿀게요. 바꾸게 되면 a-b에 해당하는 형태는 몇이니까 4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4를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64 플러스 여기 4 대입하시면 4, 3, 12ab가 되는 거고요. ab가 아니죠. pq가 되는 거지. 써봅시다. 12pq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요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요 보니까 64랑 이쁘게 사라지네요. 그죠? 그 다음 12로 나눠지죠. 12로 나눠지니까 결국 p와 q를 곱한 형태는 x-1에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런 상황에서 px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그죠? px랑 qx는 차수가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니까 p값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라면 예를 들어 얘면 qx는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실제 계수가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p에서 q를 뺐을 때 4가 되려면 이 거꾸로 돼야 되겠다.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게 4가 안 되니까 거꾸로 얘가 q고 얘가 뭐가 되는데요? p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 되는 거야? 4 형태 나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px, qx 이렇게 직접 내가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판단하시고 여기에다가 2,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하시면 돼요?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71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잘 정리가 되면 72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72번 같이 이해되니 여기 부분? PX, QX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까지가 너네 훈련이야. 이거까지가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71번은. 자, 72번 갈게요. 72번 보시면 상수항이 12 밑줄. 이거 딱 이 첫 문장만 딱 듣자마자 이거 미정계수 약간 느낌이 있다. 그죠? 이해돼? 같이 살려야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는 2x제곱 마이너스 gx입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써봅시다. fx는 gx로 나누게 되면 몫도 gx래요. 맞니? 나머지가 몇이래요? 2x제곱 마이너스 gx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gx래요. 봐봐. 자, gx로 나눌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그대로 정리가 되면 얘랑 얘랑은 차수가 이쪽이 더 높거나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돼? 만약에 gx가 1차야? 그럼 이건 몇 차야? 2차지? 나머지가 2차일 수는 없어요. 1차로 나눴으니까. 그지? 얘가 만약에 2차야? 근데 얘도 2차지? 근데 안 돼? 안 돼요. 그 말은 차수가 다운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차수가 다운이 되려면 이 2x제곱이랑 상쇄가 돼서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 들어? 돼?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형태를 뭐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요거 없어져야 되는 2차가 돼야 되는 거니. 오케이? 2x제곱. 자, 이렇게 잡아봤더니 최고차 개수가 등장이 된 거죠 또. 맞니?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형태는 뭘로 표현하겠다? ax 플러스 b로 표현하겠다 까지가 아이디어적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 괜찮니? 응. 자, 이렇게 fx 잡고 나면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건 대입에 대한 영역이니까. 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대입하시면 여기는 대입하시게 되면 2x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ax 플러스 b만 남겠죠. 마이너스네. 괜찮니? 요게 지금 무슨 식이라는 거야? fx라는 식이 정리가 됐다는 소리야. 돼? 이제 나는 a, b를 구하는데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밑에 힌트가 그렇게 주어지겠지. 계속해서 가봅시다. fx가 x-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래요? 1이랍니다. 2랍니다. 맞아? 그럼 f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f에다가 몇 대입한 거야 이거?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몇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고. 맞니? 자, 두 번째 a, b 값 구하려면 당연히 문식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하나는 어디 있는 거야? 상수항이 몇인? 12. 자, fx의 상수항이 몇이라고 했으니까 1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수항 부분은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b 값이 몇이 되는? 12가 되는 이런 형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선 이해돼? 그럼 b 값이 나오네요. b 값은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2가 여기니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b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되니? 자, 여기서 관계식 하나 찾아서 1 대입해요. 1 대입해서 관계식 찾아서 b 대신 4 대입하고 b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a 값을 또 따로 구합니다. 두 개로. 이해? 자, 그런 형태로 구했을 때 fx 나올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2를 대입해갖고 두 개의 값을 구하고 두 개의 값,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주려 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요 뒷부분은 계산 영역이니 너네들이 제발 요 부분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수 이해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처음이 시작할 때에 대한 느낌을 보라는 거야. 상수항이 10이다라는 첫 문장만 봤었을 때도 이거 내가 뭔가 놓고 풀어야 되는 형태인가?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봤을 때 식을 적었더니 gx가 무조건 2차인 식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식으로 등장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gx 대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란 소리구나. 괜히 여기에서 뭔가를 또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해돼? 여기서 뭔가 해석하려고 또 문제를 푸니까 뭔가 또 꼬이가 안 풀리고 결국 틀리고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 얘는 82가 나와요. 1번. 이거 계산 꼭 해서 본인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자, 82번은 혹시 조금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해설만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만 좀 보시고요. 일단은 뭐부터 완성이 돼야 되냐면 80번부터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80번 옆에다 써놓읍시다. 자, 유리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자, 유리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오케이? 위에 있는 형태랑 밑에 있는 형태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B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죠? 자, B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봐봐. 자, 유리식 80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는 6x제곱이죠. 맞니? 밑에는 3x제곱이지. 그러면 밑에다 몇 배를 해야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야? 2배를 해야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다가 2배를 시켜주시게 되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 같을 때만 항등식 개념이 성립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2a가 2b랑 같아야 되고 a 값이 2랑 같아야 되니 a, b 값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 느낌을 먼저 좀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 유리식에 대한 항등식. 오케이? 그럼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한 상태에서 8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얘는 조금 다르죠. 자, 정수 m에 대한 형태 밑줄. 자,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분의 m세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 자, 얘가 정수 n값에 관계없이, 그죠? n값에 관계없이가 이거 항등식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82번은 이 값이 뭐가 되도록 밑줄? 정수가 되도록. 괜찮니? 자, 요거는 어떤 형태의 느낌이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뒤쪽으로 가시면 정수에 대한 느낌은 114번 별표 칩시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보시게 되면 114번 별표 치시고 요거랑 지금 하는 문제 몇 번이니 이거는? 82번. 82번이랑 같은 문제다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82번이랑.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그 114번인가? 아무튼 그거 형태도 같이 조금 콜라보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수 n값 또는 써나 자연수 n값 이런 형태들은 82번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입해서 찾으란 소리야. 이해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식이 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쁘게에 대한 개념은 써놓읍시다. 분수일 때는 분자의 차수를 분모보다 내려야 됩니다. 이해돼? 이게 가장 기본꼴이에요. 자,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게 표현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식을 정리했냐면 유리식이라는 형태의 파트에서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x-1이라는 형태와 x 플러스 2가 돼 있으면 x 1차고 분모도 1차지. 그죠? 그럼 분자가 차수가 좀 더 크거나 같은 거니. 그죠? 요 형태를 우리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형태로 바꿔주자는 거야. 이래? 그럼 x 플러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몇이라고 쓰게 되면 3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분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정리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니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뭐해지는 다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자, 이거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얘를 내가 이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분자를 분모로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아이디어까지 본인이 이 문제를 풀면서 뭘 해야 되면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막 푸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시게 되면 오케이? 자, 나눠준 거 그냥 쓸게요. m세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플러스 5는 이거를 진수가 나눠놨어요. 그죠? 그래서 진수 불러.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뭐 돼요? m 플러스 1. 그다음 나머지가 m 플러스 4가 나온답니다. 괜찮지? 자, 그거 형태를 지금 뭘로 나눈 거야? 지금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럼 우리가 분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을 따로 쓰시게 되면
요거는 약분이 돼서 사라질 거니 얘는 m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몇이에요? m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까지 이해돼?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봐봐. n 값이 정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전체 값이 정수가 되려면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수가 돼야 되는 거네. 맞니? 자, 그럼 나는 이거를 접근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m 플러스 4가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랑 분명히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점으로 좀 비교를 했어요. 얘를 그냥 막연하게 m 값에다가 막 쑤셔 넣는 게 아니고 m 플러스 4라는 형태의 값과 뭐가 만나는 점?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을 좀 찾아보게 되면 오케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형태니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1이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맞니? 그럼 우리가 요런 m 플러스 4라는 직선과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니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2차 함수가 요 딱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m 플러스 4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몇이다? 3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돼요? 어렵습니다. 82번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봐봐. 분모가 2차 함수죠. 분모가 2차 함수니까 만약에 m값이 3보다 크다라고 결정을 하면 오케이? m값이 3보다 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뭐해? 크지. 되니? 3보다 크면 m값이 3보다 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커요.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겠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정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약분 자체가 안 되잖아. 예를 들어 12분의 5, 뭐 13분의 1, 뭐 이렇게 되면 이해돼? 그럼 정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뭐 할 때만 작거나 같을 때만 정수 형태가 나올 거니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비교를 하자? 3까지만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야. 막연하게 막 대입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이제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0, 1, 2를 다 대입해서 3도 대입하시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 대입을 하면 정수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소리야. 자연수랑 정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형태의 느낌. 그럼 m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니까 얘는 정수가 되죠. 맞니? 0을 대입하시게 되면 4, 0 대입하면 1이니까 정수 되지. 그래서 얘도 되는 거고 1 대입하시게 되면 5, 1 대입하시게 되면 또 1이니까 정수 되는 거고 2 대입하시게 되면 6, 2 대입하시게 되면 몇이니? 3, 그러니까 정수 되는 거고 그 다음 3 대입하시게 되면 7, 3 대입하시게 되면 7이니까 1 되는 거 만든 거고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족하는 n값의 개수 총 5개 모든 합은 5 그래서 2개를 다 더해주시면 10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진서 이해되니? 정리합시다. 자, 82번은 약간 독립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내가 난이도 있게 그리고 1등급을 조금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을 잘 살려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멀었죠. 82번 형태 느낌까지 받기에는. 요거는 조금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뭐 아파. 너는 코로나 때 계속 집에 있니? 과외요. 과외? 가? 네가? 네. 왜? 과외인데? 오는 거 아니야 과외는 보통? 그냥 쌤들이 오피스텔 같은 거 가요. 그런 식으로도 받는 거. 자, 83번. 자, 83번 정리를 할게요. 자,
분수에 대한 무슨 식이야? x값에 관계없이 밑줄. x값에 관계없이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식이구나? 항등식이구나. 자, 분수에 대한 항등식 어떤 느낌이라 했어요? 위에랑 밑에가 결국 같아지는 어떤 개수 형태가 되더라. 오케이? 같아지는 개수 형태가 되려면 밑에다 몇 배 하면 돼요? 마이너스 4배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자, 마이너스 4배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배를 해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ab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4x는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지? 마이너스 4ab랑 뭐랑 같으면 돼? 2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으면 되겠다. 자, 이거 지식으로 좀 갖고 가라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는 정석은 는 k로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그 형태가 결국 이 k값이 만족하는 형태가 되려면 결국 이 개수 b가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부분으로 얘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4ab랑 마이너스 4ab랑 뭐가 같다는 소리야? 4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마이너스 4ab 저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 완전 제곱식 될 거니까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몇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0 형태 패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결국 0 되려면 b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b값은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는 거고, b가 y라고 놓고 a가 x라고 놓으면 얘는 y는 몇 x? 마이너스 2x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몇 번? 4번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런 느낌은 너네들이 그냥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야? 유리식에 대한 뭐 항등식 개념 요렇게 느낌 갖고 가서 풀더라. 지식 쌓아주라 했습니다. 요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자, 84번은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85번, 87번 가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이제는 어떤 느낌이다? 밑줄 모든 실수에 대한 느낌이니까 이거 무슨 개념으로?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풀자는 소리죠. 오케이?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자, 바로 잡읍시다. fx가 1차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린 바로 몇 차? 2차부터 그냥 놓고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2차 되면 성립하는 거지? 맞니? 자, 2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아무튼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f0 값이 몇이니까 f0 값이 0 대입해봐. 위에 식에다가 0 대입하면 f0 값이 몇이야? 8이죠. 맞니? 그러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밑줄 우리가 요 x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식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하고 x제곱 대입해서 이제 미정계수 어떤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fx를 완성시킨 다음에 1을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런 형태의 느낌 이제 자연스럽게 살려서 85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나랑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87번입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고 얘는 조금 독립적으로 이제 지식적인 부분으로 얘는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얘도 이제 원래는 85번처럼 푸셔도 돼요. 얘 지금 진수 같은 경우 이제 풀어서 맞췄지만 85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좀 나눠줄 건데 87번 봐봐요. 자, 얘도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맞는데 식이 어떻게 됐냐면 조금 특이해요. fx에다가 플러스 3에 f의 1-x. 자, 얘가 몇이래? 2x 제곱이래요. 자, 이따구로 식이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예를 들어 fx가 fx 플러스 2랑 같다. 이게 무슨 뜻이니? fx가 fx 플러스 2랑 같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주기함수란 뜻이죠. 반복이 되는 형태의 함수란 소리야. 이해돼? 그럼 이런 형태의 반복은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주기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형태가 되면 됩니다. 주기는 2인 함수가 돼요. 자, 이거랑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f의 x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해돼? 자,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는 무슨 성을 띄어요? 재현이? 특강 때 한번 다 정리해야 돼요.
세연이 요거 혹시 알아요? 아직 너네들은 나랑 정리 안 해. 윤우 정리돼요 이거? 대칭 써봅시다. 자, 요거는 대칭 함수로 합니다. 자, 요런 특징을 조금 갖고 있어요.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거.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이해되니? 자, 요런 느낌인 거야. 자, 이해만 조금 간단하게 시키고 넘어갈게요. 자, 요런 형태가 등장이 됐을 때 fx 우리가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f1이랑 결국 뭐랑 같다는 소리야? f1이랑 같다는 소리죠. 맞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필요 없고 0 대입하시면 0 대입한 값이랑 2 대입한 값이랑 같다는 소리죠. 그럼 1을 기준으로 0 대입한 값이랑 2를 대입한 값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뭐 대입할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과 3이 같은 거지.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랑 이렇게 같은 거고.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결국 1에 대해서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칭과 주기에 대한 형태는. 자, 그럼 이런 형태들을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지금 느낌이 비슷한 거죠. x랑 1만. 물론 얘는 대칭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일단은 x를 대입한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거는 좀 지식적으로 좀 갖고 가요. 이렇게 풀면 좀 더 쉽게 풀리더라. 1-x는 2x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고, 자, x 자리 대신 뭐를 대입하냐면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1-x를 대입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이 값을 뭘로 하면 x로 바꿔주는 그런 x를 대입하겠다고. 얘를 x로 바꿔주는 그런 x는 x-1이죠. 맞니? 잠깐만. 1-x가 아니고 여기다 1만, 이거 너네 헷갈리니까 요거를 t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너네 똑같은 문자 있으면 또 똑같은 x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t라고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t가 되게끔 하는 그런 x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1-x가 t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뭐 대입한 거야? x 대신 1-t를 대입한 거죠. 맞니? 그래서 우리는 x 대신 뭐를 대입하냐면 1-t라는 형태를 대입해 주겠다. 자, 우리가 x 대신 1-t를 대입하면 2에 f1-t는 t 플러스 3배,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1-t를 대입한 거니까 ft로 바뀝니다. ft는 2배의 1-t의 몇 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거는 조금 지식적인 부분으로 좀 잘 갖고 가세요. 자, 근데 우리가 알죠? t가 되든 미지수가 t가 되든 x가 되든 y가 되든 식은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형태에 있는 식을 그냥 t 대신 x라는 모양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t 대신 그냥 모양을 x로 바꿔도 사실상 식은 성립해야 돼요. 괜찮아?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이기 때문에 요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형태는 여기다가 3배를 시킨 거고 여기는 2배를 시킨 거니 여기 전체 값에다가 2배를 시키고 여기다가 3배를 시킨 다음에 뭐 해주면? 빼주면 얘가 없어지겠지. 연립방정식 영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fx를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를 b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2a 플러스 3b가 뭐가 되는 거고 2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 정리를 하시게 되면 2b 플러스 3a, 얘 값이 2의 1-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지수 이해되니? 자,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fx,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 b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위에다가 몇 배 취하고 2배를 취하고 밑에다가 3배를 취한 다음에 몇을 해주십니까? 빼주시기만 합니다. 괜찮니? 그럼 fx식 등장하겠지?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문제 원하는 게 뭐야? 몇 번이니 이거? fx 그냥 구하랬으니까 이거 그냥 구하시면 돼요. 지수 이해돼? 이런 느낌으로 풀었어? 그래서 요거 느낌 좀 잘 살려주시다. 이거는 요거 87번은 좀 독립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거는 간혹 나와요. 간혹 학교 문제에서 이것도 나오는 형태 문제죠. 이게 왜 간혹 나오냐면 이거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이건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예요. 써놓읍시다. 자, 이거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할 때 유형서에 대한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번 같은 형태는 유형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힘들네요. 자, 92번 문제 봅시다. 92번, 93번, 99번, 100번. 이씨, 아직도 4개나 남았어요. 자, 92번 해석을 좀 해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 3차당식 밑줄. 이제 하도 해갖고 이제 지겹다, 그죠? 이것도 직접 뭐하라는 소리야? 잡아달라는 소리지. 맞니?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다. 자, x-a로, x-b로, x-c로 나눴더니 똑같이 나머지가 몇이 됐대요? 2가 됐답니다. 이 문장 문장 별표 치시고, 학교 문제는 그냥 안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석을 한다든지 다르게 표현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거 너네들이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x-a 1차로 나눈 형태의 나머지는 그냥 뭐 하라는 느낌이야? 대입하라는 느낌인 거고,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f에다가 뭐를 대입하게 되면 a를 대입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맞니? f에다가 b를 대입해도 2가 되는 거고, f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c를 대입해도 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돼? 자, 많이 했죠? a, b, c를 다 대입했더니 몇이야? 2야. 그럼 나는 이거를 싸집어서 fx-2라는 형태의 식은 fx-2라는 식은 a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b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c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맞아? 뭘 갖는다는 소리야? 인수를 갖는다는 소리네. 해석되니? 너무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은 최고차항 개수는 뭔지 몰라요. 근데 x-a, x-b, x-c는 인수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지나 여기까지 진수 되니 해석. 자,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래? fx 밑줄 1, 그죠? 그러면 k 값은 당연히 몇이 되는데 1 되면 되겠죠. 원래 이게 여기까지가 항상 연습이야. k 값까지 구하는 게 연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 자, f0이 몇이래요? 마이너스 4래요. 합시다. 0 대입하시게 되면 f0 마이너스 2는 0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bc가 되죠. 마이너스 abc. 자, 그러면 f0은 몇이 되는 거야? f0은 2 마이너스 abc가 될 건데, 이게 몇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니까 abc 값은 몇이 되는 거야? abc는 2 형태가 되면 되겠다. 2가 아닌데? 몇이니? 6? 괜찮니? 자, 이따구로 식이 정리가 됐을 때 abc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지? fx에다 뭐 대입하려? 밑줄 5 대입하려, 그죠? fx에다 5 대입하려 했으니까 5 대입하시게 되면 f5 마이너스 2는, 자, 여기 5 대입하시게 되면 5 마이너스 a, 그다음 5 마이너스 b, 5 마이너스 c,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응? 이거 ABC 값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응? 나 뭐 하나 힌트 안 받나요? 자, 너무 중요한 힌트 안 받죠? ABC 자연수다. 자, ABC 자연수라니까 직접 뭐 하라는 소리야? 찾으라는 소리지? 맞니?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힌트 봤더니 ABC 곱했을 때 몇이 됐어요? 6이 됐어요. 자, 6대는 자연수 뭐밖에 없어? 1, 2, 3밖에 없죠? 서로 다른 ABC는. 맞니? A 대신 1, B 대신 2, C 대신 3 이렇게 대입하라는 소리네요. 해석되니? 그래서 F 구하시면 4,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 F5는 몇이다? 3, 2, 6, 4, 24, 26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정리합시다. 92번. 자, 그 다음 93번. 93번. 이것도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자, 할 수 있을 건데 93번 정도는. 됐다, 합격. 자,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고차항에서 1인 형태 주어졌죠? 이거 a, b 값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구나 해석하시면 되고요. x 플러스 1의 fx가 x-1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고 했으니 식을 쓰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fx는 x-1로 나눈 나머지 x-, 이거 또 왜 쓰고 앉아있니? 그죠? 이거 쓸게요. 이왕 썼으니까. 자, x-1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몇입니다? 10입니다. 나도 이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네요. 그죠? 자, 이 뭐하는 소리야? 이거 당연히 1 대입하라는 소리죠? 1 대입하시게 되면 EF1은 10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니 일단 초기값 하나 주어졌네요. F 값이 5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지. 자,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식을 우리가 밑에서 또 하나 줬어요. EX 플러스 1을 F2X-1을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5입니다 했으니
얘도 2를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2를 대입하시게 되면 2, 4, 5F5는 5가 아니죠. 2 대입하면 3이죠. 여기는. 자, 2F3은 5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F3 값이 몇입니다? 1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래. 그래서 F에다 1 대입하고 5, 3 대입해서 11 해갖고 A, B 값 구해주시고 오케이? 거기다 뭐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뒷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진수 되니? 정리합시다. 자, 99번 몇 개 안 남았어요. 100번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네요. 그죠? 여기 나오면 그죠? 99번에 자 99번에 자 요거 밑줄 치고 좀 갖고 갑시다.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죠. 3 플러스 x랑 뭐랑 같대요? f x 3 마이너스 x가 같대요. 자 여기가 부호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가 되는 형태는 이 fx는 뭐? 대칭 형태의 그래프라고. 맞아?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를 반으로 구한 거 나눈 거에 대해서 대칭. 따라서 얘는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fx는요 5를 대입하게 되면 몇이 된대요? 4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fx가 어떤 형태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3에 대해서 대칭이고 5를 대입했더니 무슨 값이 나온대요? 5를 대입했더니 4가 나온대요. 써주라 이렇게. 자, 5를 대입했더니 4가 된다는 소리는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하시게 되면 무슨 값을 대입하시면 1 값을 대입하시면 얘도 4가 된다는 소리지. 대칭 이용하면. 이해되니? 자, 그런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fx를 뭘로? x-1, x-1,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랍니다.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1차 이하가 될 거죠.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1 대입하고 뭐 대입하라는 소리야? 5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1 대입하시게 되면 a 플러스 b 값은 1 대입하시면 몇이야? 그래 말했죠. 1 sorry. 오케이? 1 대입하시면 4가 되는 거고요. 5 대입하시게 되면 5a 플러스 b는 또 몇이 돼야 돼? 4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무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99번을 본인이 해결을 못했다는 소리는 저거 대칭성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라는 형태 해석이 되는 거니 대칭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대칭에 대한 형태들도 꼭 정리를 해줍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정리를 합시다. 100번 별표 칠게요. 자, 100번 문제는 이제 왜 별표냐면 x-1의 제곱으로 남은 형태 밑줄. 자,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하는 형태는 어떤 유형서든 간에 그 유형이 적든 많든 유형서든 간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유형 문제는 무조건 수록이 됩니다. 이해되니? 완전 제곱식에 대한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에서 경계에 대한 형태들이 되게 중요한데 완전 제곱식은 접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또는 이런 나머지 정리에서도 완전 제곱식에 대한 패턴 되게 많이 수록이 됩니다. 학교 문제에서. 이해되니? 유형서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너네한테 이 문제들을 당연히 출제를 하게 되고요. 모든 유형서, 최대한 모든 유형서에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그냥 한 100번 정도 난이도로 그냥 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막 시간을 끌고 문제를 못 푼다 또는 뭐래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형태 문제들은 조금 본인한테 조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완전 제곱식에 대한 형태 문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서 정리가 되게끔 연습을 하세요. 그냥 외워서 푸셔도 됩니다. 얘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100번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 뭘로 나눴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방금 몫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 될 거야?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치 대입법이랑 다르게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x에다 뭐밖에 대입을 할 수가 없냐면 1밖에 대입할 수 없는 형태가 돼요. 그죠? 자, 1을 대입하시게 되면 0은 1 대입하시게 되면 a 플러스 b다 해서 관계식 하나는 나와. a가 마이너스 b다. 그지? 자, 이제 관계식이 하나 더 있어야 a, b 값을 구할 건데 그 두 번째 관계식은 너네들이 직접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너네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든지 또는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한 문자로 돌려주는 거야. 이거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요거 부정이 조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나는 b 대신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a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얘네 그럼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지금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로 한번 뭐 해줄 수 있겠다? 나눠줄 수 있겠다. 모든 완전 제곱식은 다 이렇게 풀려요. 오케이? 그럼 요거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1에 이거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2 플러스 딱 해서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겠죠. 진수가 되니? 자, 그런 상태에서 x 마이너스를 각각 하나씩 뭐 시키자? 약분을 시켜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